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유인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강은혜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은혜 씨와도 또 오늘 첫 방송이 됐네요. 네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저희가 부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또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부자 되기 그쵸.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 은혜 씨는 대한민국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저 정도면 부자다. 개인적으로는 종잣돈 1억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는데 네. 저보다 객관적으로는 좀 더 목표치 높게 잡으실 것 같으니까 한 10억이면 부자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0억 정도만 네. 있어도 10억대 자산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금융자산을 1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0억은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부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70억이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 70억이면? 저 지금 지갑에 얼마 있나? 7천 원인가? 아니 공을 가만히 있어봐요. 7천 원, 몇 7만 개나 원, 붙여요? 70만 원, 700만 원. 공을 몇 개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런 얘기하면요. 가뜩이나 연말이라 진짜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막 기운 빠지고 갑자기 화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은혜 씨 뭐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네. 어저께 첫 방송 때 굉장히 분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또 그 마음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 그래서 방송에서 부자 되는 팁들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효윤 씨 네. 사실 아까 분장실에서 되게 화내지 않았어요? 무슨 70억이 무슨 멍멍이 이름이냐고 뭐 화내도 지금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거는 우리가 오프 더 레코드로 방송 전에 한 이야기니까 예. 묻어두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뭐 자산가들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면은 세상 남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차근차근 모아가서 부동산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뭐 남 이야기처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게 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뭐 다들 잘 모르고 있는 투자처들 아니면 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처들 잘 공략만 하신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은혜 씨,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부동산 사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관련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매일매일 다른 코너 또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세금, 그리고 부동산 투자처,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풍수 인테리어까지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저처럼 막 요즘 화가 많아, 분노가 많아. 그런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사이다처럼 마음의 분노를 뻥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을 이용하셔서 평소에 이제 궁금하셨던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일별로 재활 고수분들이 딱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시원하게 뚫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란톡은요. 24시간 시간 장소 불문하고 다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잠이 안 온다 혹은 배고플 때 언제든지 휴대전화나 컴퓨터 활용하셔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 입장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입장하시면 또 저희가 반갑게 환영해 드릴 거고요. 또 방송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들 저희가 다 체크하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함께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70억이라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러한 글들도 다 저희가 함께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코너니까요. 공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요일별로 각 분야의 숨은 고수들이 함께 출연을 하시죠. 오늘은 바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최고의 전문가가 오늘 첫 방송이라고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실시간으로 남겨드릴 텐데 지금부터 노란 채팅창에 고민 올려주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풍수 인테리어 고민, 그리고 목요일은 부동산 세금 관련,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해 드렸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과 관련된 총체적인 고민들을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해결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양하게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또 화상 연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편안하게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야말로 이제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송을 열었어요. 시청자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방 클릭을 하신 후에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궁금한 점, 이야기 수다 떠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제 지금도 보니까 네. 들어오신 분들끼리도 다양하게 또 대화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반장 이야기되는 반장 소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요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곧 만나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노란 채팅창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부동산 투자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자, 부동산 사이다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코너 바로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코너고요. 일단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2월 8일 오늘의 메인 뉴스들입니다. 아파트값 올라도 시세 차익 못 얻어, 또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바꿔서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 공동 명의라서 조금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어떠한 선택권이 이제 매년 선택권을 준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 2.5단계 이후에 부동산도 불황을 겪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집값 급등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집값이 비싼데 복비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러한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폭이 9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는데 상승폭은 무섭게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전국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좀 정부에서도 막을 수 없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단순화한다더니 난수표된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통합 공공임대로 조금 간소화하겠다라는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기존에 없던 공공임대 유형을 새롭게 발표를 했지만 그러한 유형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건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요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음표가 던져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런 물음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후 1시부터 매일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은혜 아나운서? 네, 오늘은 이슈 팩트, 오늘의 네. 키워드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끌 대책, 그리고 네, 화면을 통해서 빵 먼저 또한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네,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시면. 네, 영끌 대책, 빵뚜아네트, 호텔 거지, 감성 독방.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키워드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키워드가 영끌 대책, 빵터네트, 호텔 거지, 감성 독방. 이제 딱 이 네 개만 들어도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딱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중에서 몇 개만 제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네. 영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끌 대출은 아는데 영끌 대책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영끌 대출은 워낙에 지금 뭐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영혼을 끌어 모아서 대출을 다 받아서라도 부동산에 일단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집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면서 이제 영끌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끌 대책이 뭐냐 봤더니 계속해서 영혼을 끌어모은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11월 19일 전세 대책, 1119 전세 대책도 보면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제 전세와 관련된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그때 되게 다양한 전세 대책들이 발표가 났었죠. 뭐 호텔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끌 전세 대책을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등등. 근데 그때 전세 대책, 영끌 대책 때 규제 지역을 내놨더니 그 규제 지역을 피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풍선 효과 이야기를 저희가 바로 어저께 나눠봤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해봤습니다.
감성 독방이라는 건데 또 하나의 기사를 자세히 좀 들어가 볼게요.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 생활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실제로 공개가 됐는데 사용해본 이제 층들이 갈렸습니다. 고시원보다 낫다라는 뭐 의견도 있었고요. 감성 독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호텔 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은혜 씨 생각은 어때요?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검색되는 이야기들이 임대주택이네요. 네, 그렇죠?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그래서 최근 뭐 빵조아네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그 호텔 전세 임대주택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네. 그래서 고시원보다 낫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시고요.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성 독방이다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를 제외한 가족 형태의 3, 4인 가구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노란톡 이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톡방에다가 저희 오늘 키워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오늘 지금 방송 중에 나누고 있는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채팅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이 문제냐, 영끌 대책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출은 맞고 계속해서 뭐 아무래도. 대책을 내놓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아니면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그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아까는 얘기해 본 것처럼 영끌 대출 아닌가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그러니까 받아야 이제는 되는. 이게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래요. 영끌 대출이라는 신조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을 때 다들 영혼을 끌어모아서 빨리 대출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끌 대출이 정말 씁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보다 보니까 또 꼭 해결해 주세요 하시면서 관련된 부동산 고민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처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사이다 방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많은 고민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정말 코로나는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장을 직접 뭐 임장 활동이라고 해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그쵸. 정보도 좀 얻고 싶은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활동하시긴 살짝 두려운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저희가 대신 출동을 해서 좀 샅샅하게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궁금하고 밝혀내고 싶고 가격 어떻게 될지 정책 어떻게 될지 그 부분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직접 또 저희가 발품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란 채팅장에 편안하게 의견 그리고 궁금증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노란톡 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저희가 코너 시작하기 전에 코너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네네. 많은 분들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분이 도대체 집은 우째 사야 됩니까? 어제 방송에서 파주가 대세라고 했는데 파주행 해야 하나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이런 고민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저께 파주가 김포를 규제하다 보니까 파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파주 사도 되나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이슈 토크를 해볼게요. 네. 이달 1일이죠. 2주가 막 시작된 1인 가구의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좀 자세히 보여달라라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네, 좀 네. 그래서 우리 대신 원정대가 출동을 해봤죠. 그렇죠. 이런 코로나가 또 단계가 격상돼가지고 나가기 두려우시잖아요. 네. 그리고 일도 너무 바쁘고 육아에 시달리고 정말 투자 정보 내가 좀 발빠르게 좀 취하고 싶은데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여기입니다. 부동산 네. 사이다방에서 바로 제가 보여주시죠. 원정대로 바로 네. 출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지난달 내놓았던 전월세 시장 안전대책 세부 계획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보였던 게 1인 가구를 위해 호텔 개조 임대주택이었어요.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를 주는 주택인데 거기 주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곳은 말 그대로 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이고요. 10층짜리 건물로 총 122실 규모로 지금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형과 복층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한 4평에서 5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일단은 위치가 굉장히 가깝고요. 뭐 시청이나 광화문 그쪽으로 나가시기도 편리한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고 지하철역 신설동역에서 한 7분 정도 도보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암역이나 보문역 또 역시 도보 한 12분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셔서 직장인이나 학교 다니시는 학생들한테 그 입주민들에게 좀 편리한 입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내부가 어떻길래 하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미지를 좀 띄워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외부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내려볼까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로비 공간, 공용 공간, 주방 공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방 내부의 모습은 이미지는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여다 보니까요. 방에는 이제 침대와 책상을 놓는 데는 문제가 없고 냉장고나 기타 수납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효연 씨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네. 고시원이나 그 기숙사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1인 가구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 네. 혼자 살기에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공용시설이라 조금 걱정이 된다 뭐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암동 일대 전세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그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화면을 또 띄워서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정도로 시세를 좀 찾아놨더니 네. 여기만 살짝 보셔도 전세가 뭐 7억대 이렇게 가거든요. 네. 6억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00만 원에 월세가 27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거의 뭐 45%, 50% 정도의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해서 뭐 85%, 95%까지 네. 가격이 그 정도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50% 미만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사실은 뭐 27만 원, 35만 원 하면 저도 뭐 친구들 있고 하지만 반전세, 반지하 정도의 네. 가격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데 왜 1인 가구만 사람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1인 가구 말고 가족 단위가 함께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역시나 정부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방 3개짜리를 해서 공공 전세주택을 공개를 했는데요. 관광호텔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화면을 좀 또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상 이제 9층 규모이고요. 총 48가구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를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75에서 81제곱미터 규모고요. 방 3개를 갖추고 있어요. 또 이게 매력적인 게 1층에는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돌봄센터까지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 맞벌이를 하시는 가정에서는 이게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주변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 싶어요. 이 부분도 역시. 그래서 수원 쪽에 그 같은 동의 가격대를 좀 이렇게 보니까 얼핏만 보셔도 전세가 뭐 4억대 보시죠. 자,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가격이 4억 원 안팎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곳의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이제 1,2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가 32만 원인데 방 3개니까 아파트 구조와 흡사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신축이니까 시중 전세가 대비했을 때는 한 90% 이상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괜찮죠? 네, 여러분들 네네. 집에만 계셔도 저희가 이렇게 원정 특별대, 원정대가 대신 원정대가 여러분들께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이슈 팩트에 대해서 체크를 조금 해봤고요. 이거는 순전히 저희의 생각이라는 거,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좀 골치 아프다. 나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계속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생생한 현장 감독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동산 사이다입니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오늘 비대면 소통 방통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 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해결해 드리겠다. 첫 출연이시니만큼 출연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다 하시면서 우리 훌륭한 전문가분 한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유, 처음으로 직접 또 어색합니다. 출연을 해주셨어요. 아, 영광입니다. 네, 아마 우리 황태현 대표님 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앞장섰던 황태현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들 고민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계속해서 노란톡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올려주시는 고민들 다 황태현 대표와 함께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먼저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꼭 해결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정말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전세 4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4년인가요?
일시적 2주택도 계약이 끝나고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건지 세입자가 안 나가서 매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에 속해 있고요. 꼭 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어떨까요, 대표님? 좀 질문의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질문이 거의 세법에 가깝잖아요.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질문 주실 때, 네. 아니 물론 이제 세금 관련된 이제 부분도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세무사 분께 조금 디테일하게 좀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택수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1주택으로 그냥 거주를 하시는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질문의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년 거주를 했는데 뒤에 4년 더 살게 되나요? 지금 이건 지금 잘못된 답변 그 질문이시고 2년 정도를 살았다던가 지금까지 4년 살았는데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느냐? 그렇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분께서 2년 더 살겠다고 하시면 지금 내가 직접 거주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2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뭐 임대료 상승이 5%는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뒤에 이제 1주택이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하나를 파시게 되면 무조건 과세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그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 과세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짚어드리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액 이런 것들은 조금 세무사 분들께 충분히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좀 수치를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맞아요. 저희가 네. 세무 관련 고민은 또 목요일에 해드립니다. 세무사와 함께 또 여러분들 세무 관련해 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목요일에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남겨주시는데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노란톡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다 방 검색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QR코드도 또 적용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투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현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GTX 개통되는 노선 인근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수원 집값 장난 아니던데 우시면서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GTX가 큰 호재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는 부동산에 투자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중에서 많은 곳이 있잖아요, 대표님.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좀 가치가 높다 보세요? 교통은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 역세권이 들어온다, 뭐 어디 역세권이 생긴다 하면서 사실은 그게 큰 그림에서는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GTX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KTX라던가 SRT처럼 굉장히 빠른 활동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2,600만에서 2,700만이 모여서 살고 있는 수도권 안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직장이 많은 곳, 우리가 이제 광화문 일대 이제 도심이라던가 또는 뭐 강남 일대 또 뭐 영등포 뭐 이런 곳들은 이제 삼핵이라고 하는 그 도심인데 네.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쵸? 철도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뭐 1시간 반 막 2시간 걸리는 시간들이 지금 GTX가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뭐 15분, 뭐 30분 내에 뭐 진입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교통 측면에서는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이제 교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수요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이 있고 또 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GTX를 놓고 봤을 때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러잖아요. 네. 근데 GTX가 지금 단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쵸. 과거 10년 정도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했으면이라고 질문 많이 주시잖아요. 맞아요. 아우, 그때 그래서 지금처럼 오르기 전에 제가 투자했으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뭐 네. 어디 가서 강의를 해봐도 똑같아요. 그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실 GTX라는 부분이 지금 개통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초점을 가져가야 되니까 제일 포인트를 잡으실 부분은 지금 그래도 공사를 하고 있는 A 노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언제 개통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들어갈 때는 매도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언제까지 보유해라. 그쵸. 뭐 2년 갖고 있어라. 네. 뭐 2년 더 살아야 되니까 뭐 4년을 더 갖고 있어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네. 하니까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개통이 언제 되지 정도는 봐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동산 살 때 어때요? 다 지어지고 나면 관심 있으니까 프리미엄 주고 사고 네. 개통되니까 한번 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또 괜찮으니까 타보러 가요. 네. 그래놓고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는 어때요? 굉장히 이미 많은 많이. 네. 비용을 주시고 이제 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타이밍이 아깝다. 언제나 교통을 보실 때는 GTX뿐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 뭐 서울 시내에 보면 1호선부터 9호선, 분당선, 신분당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도 들어와야 되는 선들이 많아요. 뭐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서부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 계획을 잡고 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선 계획, 선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언제 이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A 노선이 아직 개통 안 됐잖아요. 먼저 살펴보시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우리 지하철 이렇게 노선도 있잖아요. 네. 요즘 휴대폰으로도 잘 볼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보셔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씩 이렇게 여기 어디 들어오는지 한번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현장들을 가보시면 그 열기를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노선, B 노선 꼭 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이제 발품도 팔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그리고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나 부동산은 타이밍인데. 타이밍. 네. 타보기 전에 일단은 접근을 해서 GTX 타보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부동산 근데 말이 쉬워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게 말이 쉬운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타이밍이 적기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이러한 궁금증들도 노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대표님 파주 이야기를 했어요. 풍선효과 이야기하면서 파주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 부동산 전문가분이 저희가 없어서 지금이 파주 적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나눠봤거든요. 근데 바로 올려주셨네요. 어제 방송 보고 파주에 투자하고 싶어졌는데 아직 많이 안 오른 곳 없을까요? 어때요? 파주 전체에 이제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신도시에 앞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GTX라는 호재가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교통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반영을 받아주는 거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지금 투자를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투자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샀다가 파는 개념의 어떤 투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좋은 어떤 거주처를 찾아서 거기가 올라주면 나중에 그 오른 상승폭을 가지고 또 다른 좋은 곳으로 옮기는 방식의 투자가 있을 건데 지금 파주라는 곳은 뭐 어떤 대형 무슨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기업이 들어온다던가 뭐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어떤 큰 프레임보다는 그냥 교통이 좋아지고 신도시로서의 어떤 그 자족 기능을 하고 거주로서의 어떤 쾌적한 환경 또는 우리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서 학교를 보내고 하고 싶은 그 바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거주와 투자를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샀다가 내가 팔아야지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개발 가치를 좀 더 그 중점에 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주라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전에 최근에 기사 보시면은요. 네. 김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진짜 많이 나와요. 김포에 막 엄청나게 들어간다. 네. 근데 김포라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한 8년 전인가요?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김포시 그런가요? 자체가. 근데 한 8년 사이에 지금 한 4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네. 파주 그러면 그냥 북한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좀 이게 될까 뭐 이러다가 신도시 네.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인구가 쭉 밀려 들어가면서 네. 와. 교통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족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높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국가에서 계속 여기가 무슨 지정이다 어려운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잡으니까 실제로 비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집을 구매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대출도 이렇게 부족하게 나오니까. 네, 근데 맞아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규제를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거주를 희망하시고 약간의 어떤 이득을 희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노크를 좀 해보실 수 있는 곳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크를? 예.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파주는 뭐 괜찮다. 최근에 계속해서 막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답변 주셨네요. 지금 노란 네. 채팅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황태영 대표님 친절하게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고 네. 대표님 명쾌하시다고 역시 전문가분들 예,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신다니까요. 네,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보니까 네. 막 황태현 전문가님 막 이런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황태현 대표님
워낙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팬층이 팬층이 아닐까 두터우신. 싶고요. 네. 전문가님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라면서 올려주신 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거주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요. 수서역 근처에 집 2곳을 임대사업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그중에 한 곳이 임대사업 자동 말소가 됐어요. 임대사업 끝난 수서역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기를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나는 폐지가 되고 하나는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한번 펴야 되는데 수서역 인건이 발전이 돼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2주택자에 머무르게 되니까 네. 과세를 받게 되시니까요. 그 집을 임대사업자가 풀린 집을 그냥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입을 해서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고 뒤에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 해지되면서 지금 자동 해지 부분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가산세 부분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시라면 그거를 과감하게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다는 건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지금 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어찌 보면 수서역에 무슨 빌라를 사서 재개발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더 오를까? 근데 올랐을 때 그 나중에 그거를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그냥 무겁게 세금을 맞아야 되는 거라면 그거를 매도하고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투자를 한번 장기 보유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네. 또는 지금 아파트 값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아파트라는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무거우니까 이거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나 세 부담이 맞아요. 높으니까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주택재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용어가 어려운 사업장들은 거의 강북 일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남쪽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한 지역들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중서민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제 빌라 형성, 네.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또는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곳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개발을 해나가야 네.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아타기를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 개발이 미비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빌라 상품들을 기준했을 때 뭐 2억대, 3억대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보유하기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시고 재산세, 종부세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으로 오지는 않는다. 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세금을 두려워하시면 정말 못해요. 근데 법을 좀 내려놔야 되나요? 지금의 이 정부 정책들은 세금의 부담을 안아야지만 팔 것이다,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살 때도 비싸게 세금이 나가게 돼 있고 갖고 있어도 많이 내게 돼 있고 취득세 인상, 종부세 인상, 그죠? 네. 이제 내년 6월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양도세 구간도 또 10% 또 늘어나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사도 부담, 가져도 부담, 그러니까요. 팔아도 부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되죠? 거라서 네.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시는데 그 투자를 너무 단기간에 야 이거 지금 샀다가 이거 지금 팔면 한 2년 있다 팔면 난 대박 터질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내가 지금 취득을 만약에 지금 2020년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만 기준에 놓고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면 한 2030년까지. 그러면 한 2번 바뀌어요. 어느 분들이. 바뀌니까 네. 그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정책이 다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 정부, 그 전전 정부, 그 전 정부도 다 부동산은 바뀌었는데 네. 규제 정책에서 완화해서 규제에서 다시 완화 이런 프레임으로 만약에 이제 바뀌어 버리면 네. 아 그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아 나 그때 부담스러워서 못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후회로 다가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막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두들기시고 좀 더 좋은 멘토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의논 나눠보시고 하시면서 좋은 어떤 결과물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아유, 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멘토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태현 멘토와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님, 제가 이 이야기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국토부 장관에 새로운 분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전에 국토부 장관한테는 여러 가지 좀 화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바뀌면서 자, 변창흠 장관은 대체 어떤 대책을 새로 내놓을까? 그러면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조금 안정을 꽤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어떤 대책들이 또 발표가 될까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뭐 모르는데 뭐 안 남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부동산업을 하고 네.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어떤 느낌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 딱 기존에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기조 정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흔들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도 막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건물이 무슨 뭐 우리 뭐 휴대폰처럼 이렇게 막 그죠.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게 뚝딱 아니잖아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의 대책이 이게 오는 그 어떤 그 만들어지는 그 영향이 네. 오는 시점 한 2, 3년 뒤가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2, 3년 뒤에 이 정책이 그대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만 네. 어차피 공급을 늘릴게 하는 게 사실 기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묶여 있는 건 재개발 어떤 규제, 재건축, 어떤 연한에 대한 문제라든가 안전진단, 그리고 뭐 2년 거주,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지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거 풀게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좀 네. 힘들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이 가장 두려운 건 조세 정책이에요. 살 때도 부담스럽고 갖고 있어도 부담스럽고 네. 팔 때는 조금 아쉬워. 네. 내가 갖고 있는데 나라에 이만큼 내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분들이 보면 세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이만큼씩이나 주고 내가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네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이렇게 장관님들이 바뀌신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를 다 손볼 게 아닌 이상은 네. 어떤 단기적 처방, 막 이렇게 감기 들었으니까 뭐 감기약 주고, 뭐 하니까 뭐 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네.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생방송 중이라 별로 없어서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신내 역세권 투자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뭐 어떤 물건에 투자하면 좋을지라는 질문에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뭐 연신내역을 투자한다? 뭐 다 네. 좋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좋은데요. 그 지금 질문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노란톡에 지금 막 질문 주시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GTX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서부권의 그 중심 포인트가 이제 연신내역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광역철도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뭐 3호선이나 6호선 이런 어떤 역세권들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 그런 것 그 G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 그리고 그 상업지의 발전 또 열악한 주변의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 이미 지정이 돼서 가고 있는 것도 있고 하려고 준비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하는 그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와 있는 곳이 연신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 중에 한 곳이다.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빌라인가요? 간단히. 간단히가 아니고 우리 앵커분이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 거의 다 빌라촌이에요. 네. 일반 상업지역에 빌라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빌라에 눈여겨봐라라는 빌라. 이야기까지 네. 우리 황태현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 시대 부동산 사이다. 네, 저희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좀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만큼은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늘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도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네, 24시간 열어둘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은 다가오는 2021년 돈 들어오는 풍수 인테리어 그리고 어머나. 행운 팍팍 네, 좀 운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풍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네.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 그리고 풍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을 지금에서 계속부터 노란 톡방입니다.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깊은